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적도의 맹지인 농지의 가치 분석입니다. 지적도에는 구기도로가 있는데 실제는 없어가지고 생기는 맹지죠. 질문: 매수하려는 농지가 지목이 도로인 구기지에 접해 있는데 그 구기도로는 농지가 돼서 사실상 농지가 돼서 없어지고 반대로 지목이 전인 토지가 마을 주민회 소유인 토지가 포장돼서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는 맹지인데 건축허가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 사례는 도농복합도시의 외곽에 있는 비도시 면지역에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도농복합도시라 하더라도 녹지지역이었다면 어떻게든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었을 곳인데,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 47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나 주변에는 이종근생 제조장인 공장과 근생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었어야 될,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려면 먼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종류 및 행위 제한을 검토하고,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있는지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농지가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고, 또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마지막이므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진입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진입로 너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 시설인 진입로 너비 구조 기준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농촌마을,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이었던 곳인데 최근 도시 외곽으로 근생 건축물들이 확장되면서 관리지역에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에는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종 근생 제조장인 소형 공장이 만들어지고 교회, 기타 근생 시설들이 많이 신고 또는 허가된 곳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현재 마을 안길로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개발행위 허가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미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하므로 미리 개발행위 허가 부서의 의견을, 그러니까 진입로 규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적에도 없는 사실상 마을 안길이 있는데 이걸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 허가권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 기준을 현행 법령을 확인을 해보면,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생산관리지역이고 면지역이니까 비도시 면적이므로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말입니다. 접도 의무는 없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는 있어야 하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너비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이 있어야 되나, 개발 면적 및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그 너비 기준이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의하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형질 변경해서 주택 및 일종 근생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하려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도로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한 농림업시설, 그리고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 및 단독주택은 4m 이상이 아닌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로도 가능하다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다 그 말이죠. 현재 마을 안길은 포장된 상태로, 지자체가 포장한 상태로 너비는 3m에서 6m 정도인데 5000제곱미터 미만의 이종 근생 제조장은 주택 및 일종 근생이 아니므로 너비가 4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을 안길은 3m에서 6m, 즉 4m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인 진입로 기준에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 필지까지 연결된,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2차선 도로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지까지 진입로 확보 의무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자한테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 필지까지 연결된 통행 권한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오른쪽 상단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장, 국어, 다시 공장, 소형 공장을 말합니다. 이종근생 제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안길을 들어오다가 이제 주택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초입은 포장된 도로 너비가 4m 이상인 것은 맞지만 국유인 국어가 매립된 곳이고, 또 중간 부분에는 사유지가 있으나 마을 개발위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유인 도로로 마을 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도 마을 안길이므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중간에,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부터 개발허가 신청한 곳 진입로에 마을 안길의 중간에 갈라지는 곳이 삼거리 형식으로 갈라진 곳에 국유도로가 사실상 없어지고 농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 왼쪽에 국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국유도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맹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가 신청하는 필지 이웃 토지의 지번이 모번이 같다면, 그러니까 87-1, 87-2 뭐 이런 것들이 모번이 같다면 민법 제220조에 무상통행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 분할이 됐는지 분할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분할될 후에 양쪽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통행권은 없어지고 민법 219조에 유상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통행 권한을 판단할 때 사유지 통행 권한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없어진 국유도로를 다시 찾아가지고 진입로, 즉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토지는
지적도 도로에 접해 있지만 그 국유 도로는 이미 농지로 변했으므로 이 도로를 찾지 못하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너비 4m 내의 마을 안길에 소형 공장이 밀집해 있어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국유도로인데 사실상 없어지고 농지가 된 것이고, 오른쪽에 그 포장된 도로는 국어가 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소형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종근생 제조장인 소형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6m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왼쪽 국어의 일부와 끊어진 국유도로를 찾아서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로 개설하려면 이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미 주변에 많은 소형 공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어 향후 허가청이 마을 안길을 어떻게 확장 관리할 것인지 또 없어진 국유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허가청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천 제방으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윗부분의 빨간 화살표는 현행 도로고, 그러니까 마을 안길 사실상, 그리고 바로 밑에 파란색 화살표는 국유인 없어진 도로이며 또 밑부분에 제방 하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제방길이 이 필지가 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필지 도로는 이쪽으로도 길을 낼 수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지는 네 필지로서 위쪽은 없어진 국유도로에 접하고 아래쪽은 하천구역의 제방에 접해 있는데, 만약 농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하천구역은 개발을 못하는 거죠. 이 제방도로 너비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다면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허가청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천구역이면,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하천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제방의 위치 및 너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제방관리에 지장을 주는 점용은 불허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방소로도 건축법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지장이 있다고 인정돼서 불허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도농복합도시의 외곽에 비도시 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건축물의 종류와 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가능한지와 그리고 그 진입로의 통행권 확보에 따라,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에 사유인 마을 안길의 통행권 확보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기준은 2차선 도로에서부터 개발 부지까지 진입로 연결을 허가 신청자가 해야 하는데, 허가청은 비도시 지역의 마을 안길이 포장되어 있으면 대부분 사용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6번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용 현황,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맹지를 탈출하려면 지적도에만 있고 실제는 농지가 되어버린 국유도를 어떻게 찾아야 하고 또 그 옆 국어 조명을 종으로 할 거냐 횡으로 할 거냐. 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횡으로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 허가 여부도 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주입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적도의 도로가 없어져서 사실상 맹지인 이곳은 주변 토지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